네, 안녕하세요. 백설고진 남자 킬리만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5일 저녁 11시 05분입니다. 과연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내에 법정화폐 기반이 붕괴되고 디지털 자산이 곽광을 받을 것이다. 독일 도이치뱅크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었나 봅니다. 향후 10년간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최근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발행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안과 의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10년 내 기존 법정 화폐 시스템에 대한 사회의 반발이 극단적으로 커지고 결국에는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금,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자, 다음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야기입니다. 유럽연합에서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암호화폐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연합 내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되기 위해 법적 리스크가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데 관계 부처 책임자들이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현 업계 추세에 필요한 조치이자 스테이블 코인 활용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더불어서 공공 분야 디지털 화폐 잠재 활용성 관련해서 유럽중앙은행 등 정책 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지금 뉴스가 CBDC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련된 법을 제정 중에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자, 이게 법을 만든다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아트 머니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되어서 이게 전부 다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쪽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CBDC 발행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죠. 하지만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것은 세모로 볼 수 있는데, 유럽 쪽에서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련된 법규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이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암호화폐 쪽에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법규를 잘 만들어 주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고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의 중앙은행 총재가 CBDC 관련해서 이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인도의 중앙은행 총재가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 간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는 중이라고 하네요. 기술 발전 흐름에 맞춰서 적절한 조치를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프라이빗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인도 중앙은행은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국은 통화 주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네요.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CBDC 발행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정부하고 중앙은행 간에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시효땡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 친구들도 CBDC를 발행할 준비 태세는 갖추어진 상태이고요. 자, 그래서 시효땡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중국의 CBDC가 될 것 같고, 중국의 CBDC가 성공을 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하나씩 그 눈치를 봐가면서 CBDC 발행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가 지금 현재 이 상태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정부하고 중앙은행 간의 논의가 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연구 중에 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그 나라의 경제 문제가 바로 대두되고 정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눈치를 보고 살피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악재 뉴스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플러스 토큰에 있어서 도난된 10만 이오스가 이체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단계 스캠 프로젝트인 플러스 토큰에 있어서 도난된 자산 중에 이오스가 상당수 이체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은 이 도둑놈 이오스 계좌에서 거래소 계좌로 지금 10만 이오스가 이체가 되었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계정 확인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시장의 큰 악재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0만 이오스가 이렇게 거래소에 나온다 해봤자 한 2억 7천, 뭐 3억 원이 안 되는 자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도가 된다고 해도 크게 뭐 시장에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는데 이 수량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도둑놈 계정에 보더라도 남아있는 이오스 자체가 일단은 많지가 않습니다. 혹시 다른 계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뉴스로 봐서는 뭐 크게 악재에 해당된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안 좋은 뉴스이지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은행 또 이야기가 나왔네요. 일본 은행 미주오 은행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기업 결산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미주오 은행이 2020년 1월부터, 그러니까 당장의 다음 달부터 해서 자체 발행한 엔화 연동의 디지털 화폐 J코인을 사용해서 기업의 운영비 결산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미주오 은행은 일본 편의점 프랜차이즈인 패밀리마트를 비롯해서 현지 최대 전자제품 판매점인 빅카메라, 자, 그리고 일본 최대 철도회사 동일본 철도사가 J코인 페이 플랫폼을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이거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번 뉴스가 나오면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팩트면은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이 돈이 암호화폐 자산 쪽으로 어찌됐든 들어온다, 그것은 시장 자체가 커지는 쪽으로 보기 때문에 호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올해 3월 뉴스를 기반으로 보면은 이 미지오 은행에서 발행하는 이 J코인은 암호화폐 기반이 아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 뉴스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미지오 은행하고 60개의 은행이 함께 J코인을 출시하는데, 이것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리페이처럼 QR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독립형 디지털 통화라기보다는 QR코드 지불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내년에 열리는 올림픽에 대비해서 현금 결제 수준을 6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뉴스를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말을 일단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J코인이 나오더라도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일단 암호화폐 쪽에 자금이 일단은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J코인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또 뉴스 나오면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단일 블록을 발생하는데 그 안에 90만 비트코인 이체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단일 블록 같은 경우는 블록 하나 생성되는데 딱 10분 걸리죠. 그 10분 사이에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5%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서로 움직이는 게 이 안에 다 기록이 이제 남은 거죠. 자, 우리가 거래소에서 뭐 하루에 거래되는 그 볼륨 자체가 얼마라고 했죠? 보통 비트코인의 하루 거래소 거래량 자체가 200억 달러 정도 되고, 이게 비트코인으로 하면은 한 270만 개 정도? 자, 여기에 있는 270만 개 같은 경우는 거래소 이제 거래 물량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장부 거래예요. 그래서 블록 생산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는 그런 이제 거래량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여기 90만 BTC 같은 경우는 장부 거래가 아니라 계정과 계정 사이에 오고 가는 이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뿐만 아니라 지금 개인 지갑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OTC 시장 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뭔가 이제 움직임이 많다. 저는 이제 그렇게 들리네요. 뭔가 이게 폭풍의 전야를 의미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병력들을 배치를 전부 다 바꾸잖아요. 북한 같은 데서도 긴장감을 주려고 하면은 전부 다 이제 휴전선 쪽으로 전부 다 이제 병력을 배치를 이렇게 하듯이 그런 느낌들이 조금 이제 드네요. 자, 그리고 리서치에 의하면은 비트코인 메이저 거래소 거래량 자체가 전날 대비해서 대폭 증가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체 비트코인 전체량 자체는 거의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루에 한 200억 달러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월 4일 날 같은 경우 한 210억 달러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 2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그 전에 며칠 동안 평상시보다 거래량이 낮게 나와서 지금 이제 높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요 거래소라는 이 의미 자체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거래량 자체가 메이저 거래소 거래량 자체가 전날 대비해서 대폭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이제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 그 가격에 대한 기준 자체를 메이저 거래소 이렇게 딱 정해 놓습니다. 여기 거래소를 기준으로 했고 평균치를 이 선물 시장에 있어서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 선물 시장에서 뭔가 작업을 롱을 치고 숏을 하면서 평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 현물 시장의 이 거래소에 대해서 작업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자체가 선물 쪽에서 작업을 치는 날 같은 경우는 메이저 거래소의 거래량 자체가 큰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가 지금 선물 쪽에서 작업을 많이 쳤구나 이렇게 이야기 들리네요. 자, 에이다 소식입니다. 에이다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년 브랜드 마케팅을 박차를 가해서 10억 사용자를 확보하는 게 목표이다.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플랫폼 코인 중에 1000만 계정을 넘어간 게 없거든요. 근데 10억 명 정도를 10억 어카운트 정도를 이렇게 사용자를 확보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블록체인 쪽에서는. 그래서 어느 곳에서 나오든 간에 이더리움이든 이오스든 뭐 트론이든 에이다든 이렇게 사용자가 한쪽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전체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억 단위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플랫폼 코인의 어카운트가 늘어야지만이 그 플랫폼 코인 위에서 뎁들이 많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바로 킬러 뎁이 나오는 거고, 블록체인에서 킬러 뎁이 나와서 그렇게 사용되면은 그렇게 플랫폼 코인의 가격 상승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즘에 에이다 쪽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 이것도 관심 가지고 한번 봐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굉장한 호재 뉴스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호재 뉴스예요. 자, 미국 SEC에서 폐쇄형 비트코인 선물 인터벌 펀드를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도대체 이게 어떤 뉴스일까요? 자, 뉴스를 읽으면 조금 복잡하니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펀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펀드 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바로 ETF죠. ETF. 자, ETF 같은 경우는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상장 지수 펀드를 이야기하는 건데, 투자자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이게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방형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이 개방형 펀드와 반대적인 개념 자체가 폐쇄형 펀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한번 거래를 하면은 중간에 그게 이제 펀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환매 청구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유동성이 이제 힘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폐쇄형 펀드가 있는데, 일상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이나 아니면 실물형 펀드가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부분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인터벌 펀드라는 또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폐쇄형 그 펀드에서 중간중간에 이게 환매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개방형 펀드인 ETF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품을 지금 SEC에서 허가를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제 귀에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달리아 브라스라는 이 친구를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달리아 브라스 같은 경우가 SEC에서 투자 관리 부분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친구인데 지금까지 ETF를 모두 다 반려했던 인물이 바로 이 달리아 브라스라는 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3일날 지금 증권법 발전 컨퍼런스라는 데에서 우리는 폐쇄형 비트코인 선물 펀드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왔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직접 보유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펀드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SEC 쪽에서 이 정도 입장 표명을 했다는 것은 지금 상장 지수 펀드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지금까지 입장과 전혀 다른 행동들을 지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만약 이쪽에서 ETF는 아니더라도 지금 폐쇄형 비트코인 선물 인터벌 펀드라는 것을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은 바로 시행은 안 되겠죠. 그리고 시행되더라도 각 기관 쪽에서 준비 과정들을 하겠죠. 벡트 쪽에서도 준비해야 될 또 시간들이 있을 거고. 자, 그리고 금융기관 쪽에서 다양한 이제 펀드 상품들을 만들 준비 시간도 필요할 거고요. 만약 이게 12월 달에 이루어지고 승인을 뭐 허가했다고 하면은 몇 개월 준비하고 그리고 반감기 이전에 이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리고 반감기가 지나면서 이 이야기들이 나와서 기대 심리를 높여준다고 하면은 이 반감기의 효과는 어마어마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ETF나 이렇게 폐쇄형 뭐 인터벌 펀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승인이 나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선물이나 옵션이 이렇게 들어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들이 전통 금융 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올 확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대형 호재에 가까운 뉴스인 거고 그리고 꾸준히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플라이어라는 이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큰 거래소입니다. 이 거래소가 유럽 사용자 대상으로 해서 암호화폐 즉석 구매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하네요.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유럽 지역 사용자는 현지 신용카드 혹은 계좌이체로 실시간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그냥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뭐 상점 가가지고 살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즉석 구매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추후에 뉴스 나오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플 소식입니다. 자, 일본의 SBI 홀딩스 대표이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주 우대 수단으로 XRP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했네요. 자, SBI 홀딩스는 2020년 1분기에 주주 우대 일환으로 리플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SBI 그룹 산하 투자 신탁회사 모닝스타는 올해 8월 주주 우대로 XRP를 지급했고 당시 주주 우대를 받기 위해 SBI 홀딩스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VC 트레이드 1일 신규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SBI 홀딩스도 XRP를 지급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큰 호재 뉴스는 되진 못할 것 같아요. 8월 달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뭐 큰 뉴스도 아닐 거고 그리고 SBI 홀딩스가 이렇게 지급을 한다 해서 시장에서 사지를 않잖아요. 이게 시장에서 사줘야 되는데 시장에서 사지 않고 본인들이 홀딩하고 있는 것을 사거나 아니면은 리플 본사에 가서 또 사오잖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에 큰 가격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주주들이 XRP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수단 정도로밖에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통 코인 가격을 떨어뜨릴 때 우리가 이제 개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 이거 세력들이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XRP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세력들이 XRP를 확보하려면은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릴 게 아니라 그냥 리플 사 가서 그냥 얼마 할인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사버리면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래서 XRP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은 이거 XRP를 일반 개인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리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물량 자체를 그 스위프트사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ODL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물량들을 순간적으로 다 분산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XRP 가격은 그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어떻게 될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도 좋은 뉴스죠. 벡트의 CEO가 미 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상원에 입성했죠. 그래서 조지아주 블록체인 산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하네요. 자, 켈리 로플러 벡트 CEO가 미 조지아주 상원 의원에 지명되면서 조지아주 블록체인 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켈리 로플러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따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내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야만 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언행에 신중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후에는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홍보하고 조지아주에서 적절한 관련 법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켈리 로플러 CEO가 내년 1월 1일부터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벡트는 신임 CEO 임명 전까지 임시 CEO 체제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하네요. 상원 의원이 되면서 벡트 CEO에서는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된 건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원 의원 자체가 뭐 투표가 아니라 지명이었죠. 지명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로비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켈리 로플러의 지금 상원 의원 임명 자체는 블록체인 생태계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뉴스도 한번 흥미롭게 읽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폴로닉스, 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가 디지바이트 상장 폐지를 예고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디지바이트가 상장 폐지된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 디지바이트의 대표이사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바이트의 창업자 제러드 테이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폴로닉스는 트론에 고객 데이터를 넘기며 거래소를 트론 도박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폴로닉스 산하 탈중앙 거래소 폴로니덱스가 트론 기반 토큰을 무료로 상장하며 향후 폴로니덱스에 상장된 암호화폐를 폴로닉스에도 상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대사가 뭐냐면 트론입니다. 트론. 골드만삭스가 투자를 해서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서클을 만들었고, 물론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투자를 했죠. 그리고 서클 자체가 이 폴로닉스를 인수를 했어요. 이 거래소 자체를. 미국에서 굉장히 역사가 있는 이제 거래소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서클하고 폴로닉스가 아예 분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폴로닉스가 미국 법규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미국인들한테 거래를 아예 할 수 없는 제재를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서클 자체가 행동함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 폴로닉스를 아예 사업에서 빼버립니다. 서로 이제 분리를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폴로닉스가 트론하고 이렇게 손을 잡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폴로닉스 산하에 있는 폴로니덱스라는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다가 트론 기반의 토큰들을 이제 무료로 상장하고 트론의 뭐 좋은 영업들을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론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탄생부터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남의 거 다 베껴 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싫어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트론은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한 마케팅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트론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트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트론의 행보가 굉장히 궁금하기는 합니다. 자,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라이센스를 발급한 적이 없다. 자, 일부 미디어에서 지금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의 라이센스를 발급했다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중앙은행 쪽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성명을 낸 거죠. 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진짜 뉴스일 수도 있어요. 단지 이게 뭐 당장에 할 게 아닌데 너희들이 왜 벌써 언론에 퍼뜨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보도 자체가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뉴스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뉴스하고 가짜 뉴스를 판단하시는 능력들을 많이 키워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냥 뭐 리서치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은 미국 공유율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기관 투자자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 Sfox가 발간한 최신 리포트에 의하면 비트코인은 미국 독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추수감사절에 14%, 5%, 21% 상승했다고 합니다.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지난 사례들을 봤을 때 확실히 미국 공휴일에 비트코인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구글 비트코인 검색량의 경우에 미국 공휴일 직전에 증가해서 공휴일 당일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차트를 보고 날짜를 다 이제 확인해 본 게 아니라서 이 뉴스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선물이 들어오고 나서 기관들이 선물 트레이딩을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휴일에는 또 집에서 그냥 쉬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숏 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는 팔기보다는 이제 항상 매수하고 이제 존버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가격 떨어질 일이 없는 거고. 자, 그래서 공휴일에는 선물 시장에서 숏을 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냥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킹 관련 뉴스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재정거래 플랫폼으로 위장한 멀웨어 유포 사이트가 발견되었다고 하고 이것은 북한 해킹 수법하고 유사하다고 합니다. 자, 재정거래라는 것은 뭐 다 아실 거고 지금 거래소 간 아니면 국가 간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을 순간적으로 싼 데서 비싼 데로 옮겨가지고 판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멀웨어라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악성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재정거래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깔게 되면은 컴퓨터에 대한 이제 액세스 권한을 얻어가지고 이 컴퓨터를 마음대로 이제 조작을 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해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항상 주의를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매트를 쓰고 있는데 크립토에 관련된 내용은 딱 한 대로만 씁니다. 이메일에서 뭐 첨부 파일 받는 것 같은 경우도 크립토용에서는 절대 하질 않아요. 다른 이제 뭐 PC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안에 있어서는 각자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를 이 뉴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내년 CBDC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프랑스가 오는 2020년에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프랑스는 디지털 화폐 기술 혁신에 주목하고 주력하고 있으며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실험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앞서서 프랑스 중앙은행은 유로존의 블록체인 기반의 결산 시스템 도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 시스템과 비교해 더 빠르고 비용이 낮은 유로 자금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네요. 자, 그래서 내년이 되면은 CBDC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CBDC가 나온다 해서 당장에 암호화폐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암호화폐 쪽에 큰 분위기 전환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9년 12월 6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